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최첨단 전기차를 생산해야 할 거대한 공장이 갑자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 단속 현장으로 변했다면요. 네, 바로 조지아주의 한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두 벽에 붙으라고 소리쳤어요. 그냥 전쟁터 같았습니다. 급습 당시 공장 안에 있던 한 노동자의 증언인데요. 이 말 한마디가 그날의 충격과 혼란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건이 벌어진 곳은 그냥 평범한 공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조지아주에 건설 중이던 현대의 초대형 프로젝트 메타 플랜트였죠. 그리고 이 작전은요, 미국 국토안보부 역사상 단일 현장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단속이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체포된 사람이 무려 475명입니다. 475명이요. 정말 엄청난 숫자죠?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작전의 규모가 어땠을지 감이 오실 겁니다. 현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거의 500명에 달하는 연방, 주, 지역 경찰 병력이 한꺼번에 들이닥치고 공장으로 가는 모든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 안에 있던 노동자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일부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다가 환기구에 숨고 심지어는 오수처리 연못으로 뛰어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던 거죠. 이 사건이 더 충격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공장이 어떤 곳이었냐면요, 조지아주 역사상 가장 큰 경제 개발 프로젝트였거든요. 무려 76억 달러가 투입되고 8,5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거라고 기대를 모으던 바로 그런 미래 기술의 상징적인 장소였단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연방 당국은 이게 그냥 무작위 이민 단속이 아니라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이건 몇 달에 걸쳐서 진행된 범죄 수사의 결과물이다 라고 말이죠. 당시 국토안보 수사국 HSI의 책임자였던 스티븐 슈랭크 특별수사관의 말을 직접 들어오면요, 이건 요원들이 들이닥쳐서 사람들을 버스에 태우는 식의 이민 작전이 아니었다. 이건 수개월에 걸친 범죄 수사였다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국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노동자들이 타겟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불법 고용을 한 고용주, 특히 하청업체들을 겨냥했다는 겁니다. 지역사회의 제보를 받고 몇 달 동안 증거를 모아서 법원에서 정식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아주 치밀한 법적 절차였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자, 그럼 그날 체포된 사람들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신원을 확인해보니 정말 놀랍게도 대다수인 300명 이상이 한국 국적이었고요. 그 외에 멕시코 국적자도 최소 23명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국경을 불법으로 넘었거나 비자 체류 기간을 넘겼거나 아니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규정을 어기고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대규모 사건이 터지니까 당연히 정치권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급습 직후부터 조지아와 워싱턴에서는 아주 날카롭고 또 극명하게 갈리는 반응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치적 반응은 정말 딱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세관 단속국은 자기 일을 했을 뿐이라며 지지했고요. 공화당 소속의 조지아 주지사도 조지아에서는 항상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힘을 실어줬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요, 민주당 상원 의원은 주 방위군이 시민을 향한 무기가 되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고, 노동조합 측에서는 노동자를 위협하는 정치적인 공포전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죠. 그런데 이 사건의 파장은 미국 내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태평양 건너 미국의 아주 중요한 동맹국이죠. 한국에까지 충격을 주면서 갑작스러운 외교 문제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갔는지 알 수 있는데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아주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주 목요일에 한국의 대표적인 투자 현장에서 300명이 넘는 한국 국민이 체포되는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외교적 성공이 하루아침에 외교적 갈등으로 뒤바뀌는 순간이었죠. 한국 정부의 반응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물론 미국의 법 집행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동시에 우리 기업의 경제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죠. 이건 우리 국민과 경제적 투자를 지키겠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사건이 얽힌 모든 사람들이 불확실한 미래 앞에 서게 됐습니다. 체포된 노동자들, 그리고 현대와 LG, 또 미국과 한국 정부까지. 과연 이 상황은 어떻게 풀려나갈까요? 먼저 구금된 노동자들은 추방 절차에 직면하게 됐고요. 가족들은 연락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대와 LG는 일단 건설을 멈추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고요. 아직 어떤 기업도 정식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연방 수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련자들이 정말 복잡하고 안개 속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결국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크고 또 어려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한 나라의 이민법 집행이라는 국내 문제가 아주 중요한 경제 그리고 외교 파트너십과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아마 쉽게 답을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